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처리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전에 했던 얘기는 요약하고 주로 지원 여부에 관한 얘기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대학교 논술 전형 비교하면요. 서강대는 논술이 80이고 교과가 10이고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활동이 10% 반영되고요. 성대는 논술이 100이니까 교과를 전혀 보지 않죠. 중앙대는 논술 70에 교과 20에 출결 10이니까 대체로 이제는 교과는 거의 중요성이 없어요. 한 내신이 7.0 요 정도 되는 사람만 약간 불리하고 내신이 한 6점대, 5점대 요 정도 되는 사람은 거의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는 서강대는 세계함 6이고요. 한국사 4등급 이내고 또 특징이 계열 구분이 없습니다. 확통을 선택한 학생도 지원 가능하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수리논술을 보니까 확통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사실상 지원해봐야 의미는 없는 거예요. 성대는 세계함 6인데요. 여기에는 과학을 두 과목을 서로 다른 과목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국영수, 과일, 과이 이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세계합 6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세계합 5인 학과는 약학과, 소프트웨어, 반도체 시스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이렇게는 역시 국영수, 과일, 과기 이 5과목 중에 상위 3과목의 합이 5 이내면 되겠습니다. 중앙대는 자연계열은 세계합 6에 과학은 상위 1과목 반영하고요.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과학을 반영할 때는 안 할 수도 있죠. 한다면 상위 1과목 반영. 안성캠퍼스는 2합 5에 과학을 상위 1과목 반영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다음 교과 반영 방법은 성균관대는 논술 100이니까 교과를 전혀 보지 않고요. 여러분이 교과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내신이 5점 정도 되면 거의 유불리가 없으니까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논술로 승부가 나는 거니까 내신이 낮다고 쫄 필요는 없고요. 7, 8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영향이 커지긴 해요. 서강대랑 중앙대는 국수영사과를 반영하고요. 석차 과목만 반영하니까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지 않죠. 그리고 중앙대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기간 내내 공부한 과목 중에 상위 5과목을 뽑아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잘한 과목 있잖아요. 그런 거 5개 뽑아서 반영하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내 내신은 5점대야 이거보다는 계산해 보면 이렇게 상위 5과목만 반영하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아요. 반영학기는 서강대는 모두 다 3학년 1학기, 중앙대는 졸업자가 전학기인데 여기 비교 내신이 중요한데요. 서강대는 재수생부터는 비교 내신입니다. 논술 성적으로 내신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인 고3 학생만 내신을 보는 거고요. 중앙대는 삼수생부터 비교 내신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재수나 삼수생의 경우에는 내신 반영을 안 한다. 논술의 성적에 따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상위 10과목이었는데 올해는 상위 5과목으로 더 줄어서 실제로 점수들이 교과에 관한 점수들이 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등급 합격자의 평균이 2.5등급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위 5과목을 뽑았는데 그 상위 5과목이 5등급이었다 평균치가 그러면 실제로는 1000점의 전형 총점에서 1.6점 정도 손해가 나는 거니까 거의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6등급까지는 논술 지원을 할 때 성대나 중앙대는 그냥 상관없이 지원을 하면 된다. 성균관대는 논술 100이니까 내신 반영을 안 한다라는 거고요. 서강대는 전형 총점이 1000점에서 출결 50, 봉사 50에서 총 100점이고요. 50점 만점에서 1점씩 차감되는 그런 점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논술 시험 형식에서 서강대, 성균관대는 100분이고요. 중앙대는 과학을 봐서 120분인데 과학은 보통 30분 정도에 그러니까 수학 3문제랑 과학 1문제를 각각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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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정도에 풀어주면 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서강대는 배점은 1번이 40%, 2번이 60%, 성균관대는
그런 얘기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까지는 수학 2문제, 과학 1문제를 가지고 100점이었는데 수학만 3문제를 출제했고요. 중앙대는 수학이 1번 20점, 2번 25, 3번 25, 과학이 30점에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고4일은 서강대랑 성균관대는 수능 다음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을 보니까 서강대, 성균관대를 지원하시려는 분은 수능 전에 논술 공부를 다 맞춰둬야 되고 수능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제 확인만 하는 정도로 미리 준비를 맞춰야 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다음 주 토요일 날 보니까 수능 끝나고도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있으니까 서강, 성균은 수능 전에 준비 완료, 중앙대는 수능 후에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수능 후에 계획을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거는 몇 년간 누적해서 제가 바라본 각 대학의 경향일 뿐이고 언제든지 대학은 출제 단원이나 아니면 출제에 관한 소단원의 선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경향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강대는 소문항 사이의 연관관계가 강하고요. 성균관대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소문항이 세트형 문항으로 마지막 문제를 향해서 가는 소문항 1번, 2번, 3번 문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앙대는 문제 1번은 경우의 수, 고1의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한 그런 문제들인데요. 보통 독립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은 서강대가 원래 제시문은 되게 길었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성균관대는 교과과정에 공식을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 중앙대는 거의 제시문이 없이 그냥 여러분의 평소 실력을 가지고 푸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서강대는 증명형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되게 많은 형태로 계산을 해야 돼서 계산이 좀 복잡한데 난도는 성균관대가 지금까지는 좀 낮았어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합격점이 좀 높고요. 중앙대는 풀이형 문제가 많습니다. 주로 정적분 문제를 꼭 내더군요. 난도는 서강대가 제일 높고 성대랑 중앙대는 비슷한 느낌의 중간 정도의 난도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 봐야 여러분이 서강대나 중앙대나 성균관대 지원하시려는 분은 이번에 나 지원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시험 문제지 가져다가 딱 시간 100분 또는 120분 정해놓고 풀어보신 다음에 작년 합격 컷과 비교해서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합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지원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단원별로는 서강대는 미적분과 확통을 압도적으로 많이 내고요. 기하는 거의 내진 않았어요. 이번에 안 낸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라면 서강대는 기하 안 낸다에 10,000원 걸겠습니다. 성균관대 측에서 수학 원투를 집중적으로 출제하겠다고 이미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밝혔어요. 실제로 서강대의 수시 모집 요강의 출제 범위는 고교과정 전체이긴 한데 작년에도 수학 원투 위주로 실제로 출제를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출제할 거라고 하니까 성균관대는 기하를 수능 선택 과목을 한 학생도 지원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성균관대를 고려하시는 분은 수학 원투만 출제하니까 나 지원해야지 이거는 약간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수학 원투만 집중 출제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올해 경쟁률이 폭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수학 원투가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수학 원투만 출제한대 라는 사실만으로 지원하는 건 좀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강대는 문제의 스타일이 좀 제 느낌으로는 정석적이에요. 그래서 고교 과정에 그런 이론이나 개념, 증명들을 많이 내는 대학이고요. 성균관대는 작년부터 조금씩 출제 유형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연대처럼 비수능적 단원에서 예고 없이 뚱뚱 내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대가 이 세 개의 대학 중에 출제 경향이 가장 고정화되었습니다. 이미 대학 측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논술 가이드북에 우리 대학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문제 1번은 고1의 경우의 수와 수학 1을 연계한 거,
2번, 3번은 정적분은 거의 한 문제는 출제하고요. 문제 4번에 과학은 수능에서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로 출제하겠다고 거의 예고를 하고 있고요. 기하의 출제 가능성은 서강대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앙대도 기하를 출제 범위에는 꼭 포함하고 있는데 거의 내진 않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거의 출제하지 않는 경향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셋 다 최저가 세기압 6인 거 아시죠? 물론 성균관대의 약학이나 소프트웨어는 세기압 5이기도 한데 이 세 개의 대학은 최저를 충족하는 유무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중앙대가 특히나 최저를 충족하는 게 큰 산을 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최저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이 세 개의 대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지원의 판단 근거는요. 이번 8월 말에 볼 9월 모의평가의 결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보통 3합 7 정도까지면 한번 지원하고 막판에 최저를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3합 8, 3합 9 정도 넘어가는데 내가 어떤 과목 성적을 이제부터 올릴 수 있어? 최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거의 이루는 걸 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의 경우에는 안성 캠퍼스도 있는데요. 안성 캠퍼스는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보통 경쟁률이 지원 경쟁률이 6대1 정도 되고요. 실질 경쟁률, 최저를 충족한 학생의 비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대1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최저만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50% 이상 된다니까 논술 전형 중에서는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런 중앙대 안성 캠퍼스의 학과들인 거죠. 그 점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의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지원을 하실 때 시험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고 합격 가능성을 따져본 후에 지원하는 게 좋고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은 3합 7 정도 이내의 학생이 지원을 하면서 수학의 논술 준비를 탄탄하게 해온 학생이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혹시 나는 논술 준비를 안 했는데 지원하면 안 되나요? 할 때는 수학이 확실하게 1등급 정도는 나오면서 다른 과목이 조금 처지는 이런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로 수학이 2등급 정도 나오면서 다른 과목이 좀 처지는 그런 학생이라면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